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비만이 되면은 그게 나의 의지로 조절하는 그렇죠. 거 이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위장이 많이 커져 있으면은 포만감을 느끼는 게 좀 더 힘들어지니까 이건 전문의분들도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뇌과학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살을 못 빼고 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살 빼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냥 너는 과학적 영역이다. 돼지다. 과학적 돼지다. 의지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전적으로 개인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요게 아니죠. 음. 하지만 이걸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지 말아라. 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뇌과학이랑 몸의 장기에서 또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의 문제, 그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의지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비만이 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쉽게 막 자기 관리를 안 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질병으로 분류가 될 정도의 비만은 뭐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독실님은 정의와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막 나 뚱뚱해 나 살쪘어 이런 게 아니고 비만인 거예요. 정말 그, 질병으로 분류되는.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BMI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키랑 네. 몸무게를 나누는. 근데 근육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더 무거우니까 그 BMI로 치면 이 사람들도 비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건강하죠. 이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의 양인 거예요. 이분들은 근육이 엄청 많아서 무거운 거니까 단순히 무게로 생각할 수 없고 지방의 양, 지방의 비율로 우리가 비만이 되는 건데 또 이 지방도 피하 지방은 괜찮아요. 근데 복부 내장 지방, 지방? 내장 지방. 그거가 이제 많으면은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비만이라고 우리가 질병으로 정의하는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른 어떡합니까? 비만도 비만이군요. 그죠. 말랐는데 여기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그거는 마른 비만인 거예요. 이게 확실히 살이 찌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살찌기 쉬운 몸으로 또 세팅이 그렇게 바뀌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살찌기 전과 후 뇌가 어떻게 좀 변화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바뀐다라기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비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를 섭취하고 칼로리를 섭취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몸에서 그 당들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호르몬의 반응인데 그게 이제 호르몬의 반응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렙틴이나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을 북돋아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비만한 상태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배가 먹어도 이렇게 포만감을 못 느끼고 허기를 느끼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막 20kg, 30kg 막 감량을 해요. 우와, 네. 근데 그게 약간 항상성이라고 하죠. 아, 요요가 돌아와. 다시 와. 그래가지고 그게 몇 달 뒤 뭐 그분의 근황 이렇게 막 보면 다시 쪄 있어. 아, 진짜 그건 그러니까 최악이다. 그분도 얼마나 다시 찌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조금 어떻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건지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는 맞아.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이게 그 체중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생물들은 어떤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만인 상태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인식하고 없애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조건들이 세팅이 되어버린 네.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막 굶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그 가설들이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1만 년 전에 수렵하고? 채집하고 수렵하고 하던 그 시대의 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의 생활은 그거랑 너무 다른 환경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죠. 예, 일단. 그래서 맞아요. 과잉으로 섭취를 하고 근데 우리가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배가 부르다 포만중추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느끼게 하고 이게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배가 부르다는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나온다. 네. 그럼 지방이 많으면 나는 항상 배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항상성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민감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호르몬을 수용하는 그 시스템을 꺼버려요. 아.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안 되니까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렙틴 호르몬은 되게 많은데 이걸 인식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절 능력이 있고 내가 굶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이거 기아 상황인가 먹어야 비상상태. 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계속 비축하는 뭐 체질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처럼 지금 어쨌든 잘 먹는 사람은 영양분이 충분하구만. 그러니까 비축 안 해도 되겠구만 하고 살 좀 쫙쫙 빼는 체질로 바뀌면 좋겠는데 왜 그 방향으로는 안 가고 그러니까 도리어 비축 쪽으로만 가냐. 우리가 지방세포, 그러니까 체중이랑 관련된 지방세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는 백색 지방이거든요. 왜 갈색 지방, 백색 지방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갈색 지방이 열을 내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있는. 네. 좋은 좋은 지방, 지방. 갈색 네. 지방. 그러니까 이 백색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비만한 상태가 유지되게 되면은 이 백색 지방이 노화되기 시작해요. 그 지방 세포가 지방 세포가 늙는 거예요. 지방 조직의 세포가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색 지방 조직의 세포들은 그 노화가 진행되면은 커져요. 비대해지는 예, 점점 게 비대해져요. 노화인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커지면서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얘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뭐 TNF 알파 같은 것들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조직들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런 걸 유도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살이 찌면서 지방 세포가 커지고 그 커진 지방 세포에서 호르몬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이게 계속 사이클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히스타민 같은 성분들이 지방 세포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안 좋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런 식의 체질이 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생각해봤더니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인류가 이렇게 풍족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없었고 적당히 먹지만 그 다음에 일도 무지하게 많이 했고 맞아요. 오히려 좀 배고픈 상태 어느 정도 배고픈 상태가 유지됐고 살찔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족이나 이런 특권층만 그랬었지 그 심지어 그 수렵 채집 단계에서는 귀족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인간의 항상성이 깨졌을까라고 한다면 인간은 이런 환경에서 살도록 진화된 게 아니다라는 게 좀 결론인 것 같아요. 그 살이 잘 찌도록 하는 뚱보균이라는 게 있고 쟤는 왜 살이 안 쪄? 똑같이 먹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날씬한 사람들은 날씬균이 있다. 결국 이 장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고. 네. 어떤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살 잘 찐다 덜 찐다 이런 체질이 좀 결정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그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교수님이라고 미생물 분야 쪽에 되게 대가신데 이분이 한 2005년쯤에 이런 연구를 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과 마른 사람들 사이에 장내 미생물의 어떤 프로파일을 분석을 했더니 네. 비만인 사람들은 펄미쿠테스라는 그 균들이 더 비율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마른 사람들한테서는 박테로이데스라는 거의 비율이 더 많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뚱보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저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앞뒤가 바뀌지 않았어요? 전후가요. 예, 그러니까 뚱보균이 있어서 뚱뚱해지는 게 아니고 뚱뚱하니까 어떤 식이 습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페르미쿠테스가 더 잘 살기시고 애들이 많아진 거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먹으니까 살이 찌고 그래서 균이 많아지고 뚱보균이 많아지고 뭐 그럴 수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런 뚱보균 얘기가 나온 게 결국은 저는 시장의 형성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거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 몸에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살이 빠진다, 그렇지. 비만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 있으니까. 먹으시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혹은 뭐 반드시 A 때문에 B는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기도 그죠? 하니까. 같이 영향이 왔다 그쵸. 갔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분변 이식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질 것이야. 또 그것도 아닐 거고. 이게 논문이 있어요. 바로 작년에 2022년에 유럽 쪽의 연구팀에서 이걸 실제로 했는데 그 41명의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변 이식을 했어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반은 그 마른 사람들이 분변 이식하고 반은 자기 거를 그냥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살 빠지는 걸 테스트했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없었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 균 덕분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식습관과 여러 가지 결과로
세균의 세균총의 어떤 그 비율이 그렇게 되더라라고 바뀐 것이다. 봐야겠네요. 과학적으로 감량하는 방법 또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죠. 방법이 있는데 네. 그냥 그거예요. 오래 씹어라. 네, 많이 천천히 먹어라. 많이 넣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그다음에 두세 번 씻고 삼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꼭꼭 씹어요 이거를. 근데 왜 오래 씹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씹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허겁지겁 빨리 먹고 하면은 특히 정제당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식단 자체에서 정제당 줄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또 살 빼는 방법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체중 감량 수술 있죠. 네. 위 밴드 수술 같은 거. 네네네. 이거를 사람들이 또 되게 좀 안 좋게 보시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비만이 되면은 이게 나의 의지로 조절하는 그렇죠. 거 이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위장이 많이 커져 있으면은 내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아닌 거죠, 더 이상. 포만감을 느끼는 게 좀 더 힘들어지니까 이건 전문의분들도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비만 다른 치료할 때.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네요. 한편으로는. 그죠. 이 혈당 스파이크 언급하셨는데 정제 탄수화물이 또 그렇게 안 좋다. 혈당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왜 안 좋은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뭐 GI 지수 같은 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결국은 얘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당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당이 이제 나오는 게 혈당이랑 또 관련이 돼 있고 음. 인슐린 나오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고 근데 아까 먹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GI 지수가 낮은 뭐 생쌀을 씹어 먹거나 식이섬유가 뭐 많은 채소 예, 그런 뭐 것들을 것들. 먹는다고 했을 때는 얘가 분해가 되는데 어려우니까 얘가 혈당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그럼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온다 해갖고 이제 호르몬을 좀 준비를 하는데 설탕을 그냥 때려 먹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네. 몸도 놀래가지고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확 하죠. 그러니까 비상인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몸에서 이거를 제대로 호르몬 나오는 게 되게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요즘은 이제 혈당 자체보다는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딱 평소에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 혈당이 낮은 분들도 어떤 분들은 몰랐는데 이제 밥을 먹은 직후에 재보니까 스파이크는 엄청 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는 다시 원래 정상 수치로 금방 돌아와서 평소에 검사를 하면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라고 발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제 탄수화물 항상 주의하시고 네. 그런 것도 또 사전에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